안녕하십니까. 7월 첫째 주 유니뉴스입니다. 문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민간단체를 주축으로 한 통일문화네트워크가 출범했습니다. 통일문화네트워크는 김범석 전 열매나눔재단 사무총장을 이사장으로 지난달 비영리 민간단체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27일 파주 도라산역에서 열린 출범식은 6일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200여 명의 회원과 게스트, 부활의 김태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인석 KBS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지금도 바다의 대려로 냇물이 흐르지 않고 냇물이 흘러서 바다가 되어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거대한 사람들이 통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뒤에 제목처럼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문화가 포함된다면 기꺼이 제가 부활로서 저희 그룹의 이름에 걸맞게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이 너무 거창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우리가 늘 부르는 노래로, 늘 듣는 음악으로. 그래서 우리 남과 북이 또 해외에 있는 한민족들이 정말 하나로 이렇게 화학적으로 잘 뭉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하나씩 된다면은 통일이 됐을 때도 우리 민족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사회적으로 좀 이쪽에 관심이 있고 생각이 좀 오래전부터 생각하신 이혜련 장관님 고문으로 모셨고요. 그리고 KPNG 전 회장님 이런 분들과 예술의 전당 이제 고학천 사장님 이런 분들이 고문으로 모셨고요. 그 외에 이제 더 많은 영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이사분들도 사실 이런 관련된 분들의 문화예술 관련 분들, 그다음 통일운동가 두 분, 그다음 어떤 디자이너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를 다양한 구조 속에서 만들어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문화로라는 주제로 사실은 저희 그 통일문화 네트워크 주제가 에즈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에즈원은 다 함께라는 얘기인데 어떤 통일의 운동을 어떤 거대 담론으로서 이제 한 영역에서 정치적인 얘기, 어떤 다른 얘기 이런 얘기보다는 어떤 통일의 축제로서 국민의 어떤 축제의 모습으로서 한번 비춰주고 그래서 어떻게 그 문화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통일이 우리나라의 미래의 희망이다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통일의 축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래서 그런 문화 콘텐츠 안에서 이제 북한의 문화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또한 우리의 문화를 북한한테 알려주고 더 나아가 세계인들에게 어떤 통일이 어떤 축제의 어떤 평화의 운동이다라는 것을 문화로 보여줄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방위 특별 제안에 대해 통일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핵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여주고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장에 성의 있는 자세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북한은 이른바 국방위 특별 제안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남북 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얼토당토하는 주장과 진실성이 결여된 제안을 해왔습니다.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비방 중상과 도발 위협을 중단하면 물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근본 위협인 핵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울러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우리의 제안에 적극 호응하고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장에 성의 있는 자세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의 북한 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이 지난달 말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법 수정안을 공동 발의한 게리 코널리 하원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당국의 재미동포를 포함한 한국 이산가족들에게 제약 없는 가족 상봉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이산가족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의 이차희 사무총장과의 전화 연결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차희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지난 5월 29일에 대북 제재 강화 법안과 함께 재미 이산가족 상봉법 수정안이 승인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국내에 전해졌는데요. 이 법안이 미국에 계신 한인 이산가족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북한과 한국과의 대화가 중단되었고 그것도
따라서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도 이건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힐러리 장관이 이 이산가족 이슈로 저쪽에 이슈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북한에서 이 킹 대사를 북한인권 이산가족 대사를 4월 초에 북한으로 처음으로 인권 대사를 초대했습니다. 그 긴장 상태가 개선된 상황에서 저희 이산가족 이슈도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긴장 상태에서도 아직까지 미국 정부와 미국 정치인들이 저희들 이산가족 이슈를 잊지 않고 좀 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에게는 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이고 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 내에서 한인 이산가족을 이슈화시켰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북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앞으로 더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미국 내 이산가족분들은 얼마나 계십니까? 저희들 10년 전에 저희들이 이산가족 일을 시작할 때 저희들 추산은 한 10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시고 한 10,000명 미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이차희 사무총장께서도 북에 가족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아버님과 오빠 한 명이 만주에서 헤어져서 이분들이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 오빠는 한 몇 년 전까지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 끊어졌습니다. 지금 연세로 봐서 거의 80이 가까이 됐으니까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 이북에서 저희 아버님에 대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그 카피를 보니까 그동안 아버님이 생애는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 돌아가신 이후까지 완전히 그 소식이 중단돼서 몇 년 전에서 알았습니다. 네, 이 사무총장님도 한번 만나보고 싶으실 텐데요. 이 미국 내 이산가족분들 연령이 꽤 있으시죠? 여기에 아이들을 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90대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과 헤어졌을 때가 아이들은 2살, 5살, 7살이 됐지만은 그 사람 이북에서 60, 70은 굉장히 이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좀 그 사정들이 더 절박합니다. 네, 현재 이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가 미국 내 13개 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시죠? 저희 2세들이 좀 일선에서 저희들 그 1세의 그 짐을 함께 지고 조리사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미국 정부와 일을 해야 되니까 그 2세들이 그 언어 장벽이나 그 문화적인 차이를 우리 2세들이 극복해서 좀 함께 전국 조직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내 이산가족분들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통일부와 기업은행이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으로 북한 이탈 주민은 앞으로 경제, 금융 분야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북한 이탈 주민에 관련한 문제는 이제 어떤 한 기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사실은 생각해야 할 사안이고 이것이 곧 통일의 초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에서 잘할 수 있는 것, 그 분야에서 정말 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했고 그것들에 대해서 통일부와 함께 한번 지원하고 노력해보는 모습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일단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을 저희는 한 2가지 정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경제 체제가 가장 적응하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금융 경제 교육이라는 부분으로 눈높이로 한번 우리 경제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2번째는 아무래도 취업이나 창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또 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여 취업이나 또는 창업까지도 저희가 한번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금융 애로점들을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락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라는 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그분들이 좀 취업이 좀 그나마 용이한 유통이라든지 서비스 분야에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취업의 문을 좀 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또 그 취업을 해서 돈을 버신다면 그 돈을 또 자산을 모을 수 있게끔 금리 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한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한반도 통일 문제에 관심 있는 해외 신진학자들이 대거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통일부는 오는 10일까지 통일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공감을 높이기 위해 해외 신진학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초청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시작된 해외 전문가를 활용한 이번 통일교육은 미국, 중국, 유럽 등 13개국에서 21명이 참여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를 계기로 한반도 통일에 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일부가 남북 하나재단과 함께 북한 이탈 주민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2일 대전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탈북민의 성공적 취업과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충청 지역 30여 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취업 박람회는 앞으로 서울, 경기, 광주 등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나 혹시나 해서 그런 거야? 안전을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게 없다고 했어. 알았지? 가가지고는 절대 뭐 사투를 쓰거나 뭐 하거나 아는 척 하지 말았지? 괜히 뭐 하다가 뭐 사람들이 뭐 괜히 친절하게 노스코리아? 라고 물어봤을 때 예 있어 하면 큰일 날 수 있어. 알았지? 저기는 공산국가야. 알았어? 라오스는 아무것도 아는 척 하지 마. 우리는 무조건 사우스 코리아야. 사투리 쓰면 안 돼. 네. 사우스 코리아다. 알았지? 어색하게 할 필요 없어. 한 병사가 2차 세계대전 중 딸에게 쓴 편지가 7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서야 딸에게 전달됐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내 평생 동안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다해 널 사랑하마 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64년, 아직도 한국에 또 미국에 그렇게 세계 각지엔 전해지지 못한 마음들이 가득한데요. 하루빨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니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